K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인상학이라는 부분을 또 새로운 분야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인상학 전문가이신 권순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상학이라고 하시는데, 선생님 직접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볼게요. 자녀 양육, 대인관계, 그리고 뭐 직장 생활 등등을 강의하고 있는 인상학 연구하는 권순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학을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인상학이라고 하는데, 네. 대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무엇을 판단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게 인상학인지. 기본적으로는 얼굴을 이제 보고서 하는 건데 네.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소리 그리고 행동거지, 말투, 네. 제스처, 음. 예, 심지어는 뭐 자는 모습, 밥 먹는 모습, 걷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 모든 모습, 사람에 관한 모든 모습,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포함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학문이 인상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의 그냥 인상이라는 게 얼굴만이 아니라 그냥 네. 전체적으로 그냥 하다못해 진짜 코 고는 모습까지. 네. 네, 그렇군요. 참 어려운 학문일 것 같아요. 그 많은 걸 다 지켜보시려면. 네,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저도 그렇지만 말이게 손을 제스처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제스처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 네. 뭐 등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거를 그렇구나. 보고서 네.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 그런 게 인상학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인상학 하는데 네. 보통 우리는 얼굴을 가지고 인상학을 본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뭐 많은 걸 짚어볼 수 없겠지만 네. 오늘 얼굴 부분이라도 좀 어떻게 예. 이런 얼굴이 이런 얼굴이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간단하게 네. 얼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이목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목구비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예. 우리가 인상학 하면 언제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유래가 혹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서양에서는 저런 게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위작이다. 즉 그러니까 그 사람 작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사람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인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요. 예. 그렇구나. 예, 서양으로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동양으로 오면 중국에서는 그 이전 것도 있지만 송나라 때 마이 선사가 썼다는 마이상법이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유장상법이라는 명나라 때 쓰여진 유장상법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1800년대 초에 네. 그 미즈노 남복구라는 분이 쓰신 남북상법 그리고 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조 때 대학자이셨던 다산 네. 정약용 선생께서도 상론이라는 그런 짧지만 아주 굉장히 함축된 네. 인상학에 대한 좋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다산 선생님까지. 저는 인상학 하면 그냥 동양의 어떤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함께 하던 그런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분들께 전통 있는 학문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신 걸 저희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해서 알아듣기는 쉬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부터 인상학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얼굴을 우리가 인상으로 어떻게 한번 구분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네. 여기부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아주 단정하게 아주 잘 맞춰져 있죠. 이 사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 네. 3등분해서 그 균형과 조화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3등분? 어떻게 예, 3등분하죠? 그러니까는 위에서부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눠서 네. 이제 그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네. 얼마만큼 잘 나눠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또 안 쓸 수도 없는데 예, 그런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좋으냐 아니면 좀 힘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머리카락 나기 시작한 헤어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부터 눈썹 바로 위까지 네. 거기를 3분의 1로 보고 네. 또 눈썹부터 코끝까지를 3분의 1 그리고 코끝부터 턱 끝까지를 3분의 1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나누는데 네. 그 전문 용어로는 삼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삼정. 예. 그렇구나. 요 사진은 이제 얼굴형이에요. 네. 얼굴형인데 보시면 얼굴만 가지고는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렇게 안에다가 그 역삼각형을 그려놨죠. 네. 그래서 저 얼굴형은 역삼각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굴형을 가지고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사진은 네. 삼각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는 즉 이마 부분이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거죠. 아. 그리고 턱은 상대적으로 넓은 거죠. 아,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네. 좀 전에 삼각형과 네. 역삼각형을 봤잖아요. 네. 그럼 그냥 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입니다는 우리도 사각형입니다까지 알겠는데 네, 네. 그러면 네. 삼각형, 역삼각형 이 사각형에 대한 그 어떻게 뭐 이게 설명 의미, 우리가 의미 좀 알아볼 특징. 수 있을까요? 예. 동그라미까지 있네요. 예.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삼각형부터 한번 볼까요? 예. 네. 그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삼각형은 위가 상대적으로 네. 좁고 아래가 넓어지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저 일생을 이야기할 때 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네. 초년에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3분의 1을 나눴을 때 상대적인 건데 초년은 말년보다 조금 힘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부반응 일으키죠. 그쵸. 그래서 점점 좋아져서 나이 들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거부반응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삼각형의 경우는 또 반대인가요? 그렇죠. 역삼각형을 우리가 이제 반대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초년에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점점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 사람 일생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탤런트들 보면은 저렇게 역삼각형 얼굴이 많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말년이 나빠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년보다 이제 덜 나간다는 얘기인데 저 사람들은 초년 때 굉장히 금전적으로나 경제 활동 면에서 많은 그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네. 초년보다 상대적으로 말년은 그런 경제 활동이 아니면 건강 면에서 조금 왕성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말년은 완전 죽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 안 그래도 지금 그거에 말씀드리려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삼각형 얼굴, 동그란 얼굴을 바라지 않나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역삼각형을 특히 이제 좋아하죠. 그런데 그 인상학적으로 보면은 역삼각형인데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초년, 중년, 말년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삼각형이 오히려 역삼각형보다 좋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네모 얼굴은 어떤가요? 네모 얼굴은 그것도 이제 또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 네모 얼굴의 특징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위부터 아래까지 균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큰 굴곡 없이 네. 평탄하게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럼 이 동그라미 얼굴은? 둥근 얼굴은 이제 또 우리가 보통 둥근 얼굴을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예, 둥근 얼굴 좋은데 근데 이제 얼굴형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부분도 이제 같이 봐줘야 되는데 네. 특히 둥근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음흠. 친화력이 뛰어나다, 아.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다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얼굴은 마른 모예요. 마른 모. 예, 근데 네. 저렇게 안에 그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저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마른 모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렇게 광대뼈가 좀 튀어나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광대뼈가 그러니까는 이마나 턱보다 이 네. 광대뼈 부분이 돌출되면 마른 모형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얼굴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제가 딱 본다고 해서 알아보진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거구나라는 이야기는 좀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얼굴형뿐만이 아니라 눈, 코, 입에 대한 것도 다 나뉘어지잖아요. 네네. 눈, 코, 입을 나누는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눈, 네. 코, 입이라는 게 지금 이 보여주신 사진 보니까 네. 숫자가 막 적혀 있어요. 네. 이거를 도대체 뭔지 좀 저는 봐도 모르겠네요. 네, 우리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매년 그 초가 되면은 올해는 어떨까 하고서 그 사주를 보러 간다든지 뭐 그쵸. 타로점을 치러 간다든지 맞아, 그런 분들 맞아, 있죠. 맞아. 그런데 그 얼굴에는 음. 그 나이별 부위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나이대의 그 부위가 네. 어떤 생김새냐에 따라서 네. 이때는 좋겠구나 아니면 이때는 조금 힘들겠구나 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셀프 체크가 가능한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느 쪽에서인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또 좀 보면 좋겠고. 네. 그렇다면 지금 저 보고 계신 사진은 네. 어떤 설명이 가능하신 건가요? 예, 그 얼굴에는 우리가 그 옛날 중국에서 나온 책에서는 얼굴을 뭐 그냥 막연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자연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과 강 아니면 풀, 뭐 나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 코, 광대뼈, 턱, 즉 산처럼 약간은 솟아 있어야 되는 볼록한 부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예, 요거는 이제 눈에 대한 설명이에요. 눈에 대한 설명인데 네. 눈이 얼굴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은가요? 관상보다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네. 그 귀에서부터 귀까지를 나눌 때 네. 눈이 7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개를 갖고 있는데 눈과 눈 사이에 하나를 더 넣죠. 그럼 3개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눈꼬리 가서 음, 귀까지 그 사이에 이제 2개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게 음. 좋은 그 눈의 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눈은 실제로는 많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입도 한번 봐야겠네요. 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식욕과 성욕을 보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예. 그런데 이제 입 모양이 어떻냐, 크기, 그 다음에 뭐 입술의 두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술이 밥을 잘 먹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에 그 남성 셰프들이 굉장히 방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랫입술이 좀 두툼한 사람들이 네. 셰프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랫입술이 두툼하면서. 예.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입술이 성욕이 강한가요? 역시 그 입술이 얇은 것보다는 두툼해야지 성욕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두툼하면. 그렇구나. 그러면 또 귀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예, 귀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지하철 타면은 귀를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귀를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직업정신. 예, 직업정신이죠. 나쁘게 말하면 직업병. 귀는 보통 우리가 지혜를 본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직에서 잘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이야기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제가 선생님께 처음 이렇게 설명 들은 것 중에 조금 이렇게 먼저 경을 읊었잖아요. 보니까 눈, 코, 입이 다 의미하는 곳이 다 다르다고 하셨어요. 네. 뭐 이렇게 눈, 코, 입, 이마, 눈, 뭐 어떤 의미하는 게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얼굴 생김새를 알면 사실은 거기에 맞게 키우면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상학과 그 자녀 양육을 접목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제 강의 테마인데 그 이마가 넓고 좁고가 있죠. 아니면 그 헤어라인부터 눈썹까지의 이제 높낮이, 네. 높고 낮고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이마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마는 이제 넓은 게 네. 좋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럼 그래서- 이마 다음은 또 어딘가요? 이마 다음은 이제 눈썹, 음흠. 그 다음에 눈, 코, 광대뼈, 입, 아, 턱. 이렇게. 예, 예. 그럼 눈썹은 뭐를 의미하죠? 눈썹은 이제 대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인관계. 예, 옛날에는 형제 관계를 의미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수명을 보기도 했어요. 눈썹이 뭐 넓어야지 대인관계가 좋은가요? 좁아야 굵어야- 기본적으로는 눈썹은 눈보다 긴 게 좋다고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잘 가지런하게 누워 있느냐, 서 있느냐 이게 이제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감정이 차분합니까? 아니면은 막 그 흥분돼 있습니까? 당연히 차분하죠. 그렇죠. 차분한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그럼요. 그래서 눈썹은 가지런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분해야지 되겠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좋네요. 눈썹은 차분해야 된다. 그럼 눈은요? 눈은 돌출된 뇌라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흑백이 분명한 눈, 그러니까는 검은 자 위와 흰 자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눈빛이 밖으로 너무 세게 뿜어져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을 잘할 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 또 우리가 안 좋은 얘기할 때는 눈이 참 썩은 동태 눈깔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곤란해요. 그래요. 초롱초롱 빛나서 음. 정말 의욕이 넘치면서 살아있는 눈. 그렇지만 남을 때려잡을 것 같은 눈은 곤란하다. 너무 이래. 또 이렇게 막 발사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네. 옛날 책에서는 분명히 광채는 나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즉 쏘아보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싸울 때 우리가 눈이 순하게 오.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보통 막 화가 나면 눈을 부라리면서 그치. 막 불이 막 이렇게 튀잖아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로 눈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 현재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자리인데 기본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으면서 그렇지만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눈, 예, 그런 눈이 가장 좋은 눈입니다. 야, 저도 눈빛을 어떻게 별처럼 바꿔볼 수 있는 재주를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자 이마, 눈썹, 눈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볼 턱이 이게 뭐라 하죠? 광대뼈가 남나요? 예. 광대뼈는 어떤가요? 광대뼈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그 여성들이 광대뼈가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보면 그 광대 승천이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전혀. 그러니까 광대뼈가 하도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오를 승자 하늘 천자예요. 네. 그러니까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앉아 있을 때는 광대뼈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많이 웃고 자기 주장 적극적으로 하고 이럴 때 이제 광대뼈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주 웃어야지 광대뼈가 올라가야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너무 큰 사람들은 또 그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큰 광대뼈 또 그거는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 또 예. 그렇구나. 사람이 적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아까 그러면 코로 한번 또 가볼까요? 예, 코는 나 자신의 위상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거만하고 오만해 보이는 사람들, 아, 그 사람 콧대가 더럽게 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코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품격, 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코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그 마음과 행동의 품격을 만드십시오. 아, 네. 예. 아니요. 코부터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입이. 예. 네, 되나요? 입은 그 옛날 옛글에서는 음. 큰 대자 바다에 져서 대해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는 입 모양에 따라서 입이 작은 사람은 소심합니다. 입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대범해요. 오. 예, 그래서 입이 큰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긍정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입 조그만 사람은 소심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잘 삐진다예요. 예. 그런데 또 그러면 작은 입이 삐진다, 소심하다 이러면은 그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런데 소심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저 사람들이 설렁설렁 할까요? 아니면 꼼꼼하게 할까요? 꼼꼼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꼼꼼하다예요. 아, 다른 말로 하면 또. 그렇구나. 또 그렇게도 될 수 있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눈, 코, 입, 얼굴을 싹 짚어봤는데 아까 저는 지금 가만히 듣다가 제가 사실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얼굴이 요렇게 생겼으나 요렇게 생겼으나 동그랗게 생겨나 네모나 생겨나 그 각자의 성격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 생김새에 따른 성격 예.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삼각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부위도 같이 봐야 되지만 네. 이마가 상대적으로 그 보면은 턱보다 네. 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거는요. 아. 턱이 넓으니까 안정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좁은 거보다는 넓은 게 안정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뭐 세상에 100%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이제 다른 거를 항상 같이 봐준다는 그거를 전제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양이 가진 특징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저런 사람들은 초년에 그 머리 쓰는 일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아, 머리 쓰는 일이 예, 좋아하는구나. 예. 그러면 또 거꾸로 역삼각형은요? 역삼각형은 반대로 머리가 굉장히 발달한 거잖아요. 네네. 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는 거고 네. 그러면은 몸 쓰는 일은 좋아하지 않는다. 아, 또 이렇게 볼 그렇게 수도 있어요. 보는구나. 예, 그러니까는 역삼각형 얼굴 가진 사람들이 학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도 많습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또. 저희 집안은 뭐가 많은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네모난 얼굴은 또. 네모난 어떻게 얼굴들은 꽉 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네모난 얼굴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 책임감도 강하고 이야. 리더십도 있고 오. 그러면 다 좋은 얘기죠. 그러네요. 근데 책임감 있고 리더십이 있고 부지런하다 이런 사람들이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세다. 그렇죠. 세다죠. 예, 세다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다. 그럴 수 예. 있네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가 네. 부정적으로 쓰이면 독선적이다. 그러네요. 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생기면 장단점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점을 취하는가는 네. 본인의 몫이에요. 그렇죠. 본인의 아무래도. 몫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면 나머지 왠지 좋아 보일 것 같은 저 동근형. 예, 둥근형 하면은 저는 그 KBS에서 아침마당을 이분이 19년 동안 진행했다고 하는 이금희 아나운서 얼굴이 둥근형이에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나이 어렸을 때는 둥글지 않았어요. 조금 길쭉해 보였어요. 근데 나이 살도 붙으면서 둥근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네. 얼굴형이 바뀌니까 저렇게 진행하는 모습도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을 한 번도 불편하게 하는 걸 못 봤어요. 무슨 말이든지 다 받아주는데 중간에 끊을 때라도 기분 상하지 않게 정말 친화력 있고
예, 마음씨 좋게. 그래서 이 둥근형 가진 사람들은 친화력이 뛰어나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다 일일이 짚어보고 나니까 이제 저도 인상학자를 해야 되겠다도 될까요? 제 지금 올해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손 떼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석 달만 공부해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 사람 안 잡으려고요. 제가 그냥 접도록 하겠고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지금 성격까지 다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봤지만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부모가 부모의 기질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 어떤 부모, 어떤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뭐 살짝 뭐 둥근형이 네모형이든 어쨌든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간단하게 핵심만 되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를 맨 처음에 볼 때는 네. 부모가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부모가 어떤 얼굴인가를 보고 또 부모가 어떤 행동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네.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저는 저희 집 애들이 아주 극명하게 구분하기 좋게 딱 그 행동하고 있고 닮았어요. 아들은 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저처럼 행동하고 딸은 엄마처럼 행동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제법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돼도 걔는 저보고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를 사달라고 해요. 근데 보통의 부모님들은 시험 때 그런 거 사달라고 하면 아마 안 사줄 거예요. 안 사주겠죠. 예, 그런데 저희 딸은 눈이 큽니다. 거기다가 감성이 풍부한 눈이에요. 그러니까는 집중해서 오랫동안 공부 못 해요. 제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시험 때라도 저는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눠가면서 봐가면서 공부해가면서 해라. 예, 지가 그거를 원하니까 걔가 네. 10시간 계속 앉아서 공부 못 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는 제가 인상학을 공부했으면 보통의 부모들처럼 시험 때 그 판타지 소설 어린 아무렇지도 없는 인상 얘기죠. 공부 안 했으면. 네, 그런데 저는 그거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아들 저처럼 둥근형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둥근형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의식이 없어요. 그냥 공부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수학은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기초가 중요하고 네. 벽돌을 쌓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수학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수학은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는 제가 저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네. 인상학적으로 저희 애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도움을 좀 딱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금방 확 꽂힌 게 있는데요. 네. 자, 아이들의 각 형마다 이 네. 아이의 특성, 이 아이는 이렇게 공부하게 냅둬라? 놔둬라? 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이마 높이가 낮으냐 높으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 유별나게 그 높낮이에서 높이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은 부모님은 더 얘기하죠. 그쵸, 잔소리 그러면 더 간격은 벌어지죠. 네. 예, 그러면은 간격도 벌어져서 자식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네.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마의 높이가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잔소리하지 말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지켜봐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이들마다 한 중학생쯤 되면 그때부터 네. 막 눈썹뼈가 유별나게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역시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네. 지켜봐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잔소리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둔 분들이 정말 가슴앓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자님도 키워보시고 저도 키워봤지만 아이들 커가면 커갈수록 잔소리 많이 한다고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는 관계라도 좋게 해야지. 네. 어느 분 말씀 말 맞다나 관계라도 좋아야지 나중에 요양원에 찾아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아, 네. 요양원에 찾아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 잔소리를 하지 말자. 이마가 특히 좁은 아이들 그리고 이마가 예쁘지 않은 아이들은 그 특히 잔소리를 하지 않고 큰 틀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한 5가지 정도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음. 뭐 싸우지 마라, 그다음에 약속 잘 지켜라.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뭐 그런 정도만 잘 지키면 네. 나머지는 잔소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음. 예, 그런 것들을 부모가 제가 보기엔 훈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부모의 훈육. 예, 그리고 이제 눈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눈썹이 막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네. 애들 이제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기돼 있고 흥분돼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럴 때일수록 부모가 더 차분해져야지 아이가 차분해지지. 거기다 너 왜 난리야? 뭐 너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 네. 그 아이가 흥분이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겠죠. 안 가라앉죠. 그러니까는 눈썹이 그렇게 막 삐죽삐죽 서 있는 애들은 제가 성정이 조금 거칠구나. 그래서 부모님은 그거를 힘으로 막 제압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 차분해져 가지고 그렇게 성정이 거칠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거를 그 성정이 거친 아이도 차분해질 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는 부모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지혜. 부모의 지혜라는 게 저도 벌써 몇십 년, 한 20년째 아이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아이를 낳았을 때 말이에요. 예. 제 아이가 이렇게 각자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밥을 진짜 잘 먹어요. 네. 그래서 쑥 컸는데 예. 어떤 아이는 요만하거든요, 지금도. 예. 네. 밥을 잘 먹는 아이와 밥을 먹지 않는 아이도 혹시 처음부터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누가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네, 저도 뭐 아이 키워봐서 너무 잘하는데 네. 그 얼굴이 홀쭉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 치고 밥 잘 먹는 애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는 역삼각형 얼굴, 즉 네. 연예인들 뭐 소지섭 씨, 현빈 씨 이런 사람들 역삼각형 얼굴인데 네.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막 그 음식 식탐을 내면서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먹이려 그래봤자 그 네. 소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뺨이 통통한 사람은 네. 성격도 좋지만 음식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우리가 시장기가 맛이다, 시장기가 반찬이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는 부모가 제가 보기에는 뭐 생김새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억지로 막 못 먹여서 그걸 가지고서 그 뭔가 안달하듯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예, 역시 그것도 여기 부모가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가 안 먹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안 먹인다 항상 저를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하고 여쭤보면서 안 잘못한 것 같네. 예. 그렇구나.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진짜 자충우돌이라는 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생긴 대로 그냥 놔두면 그 아이의 성향대로 좀 놔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성향대로 막연하게 놔둬라 그러면은 조금 그렇고요. 성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싸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예. 정말 그런 거는 꼭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우지 그렇죠.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네. 예,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꼭 지도를 제가 보기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네. 그것도 그 아이가 이제 받아먹는 게 중요한데 다양한 체험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예, 체험. 예, 많이 들로 산으로 예, 예. 뭐 들러산도 그렇고 정말 다양하게. 근데 그러려면 그것도 또 부모가 먼저 솔선해서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선해서 보여주는 거. 네. 결과적으로 뭐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물가까지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네. 이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돼서요. 내 아이를, 내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어떻게 좀 잘 사는 방법? 예. 이런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잘 산다는 정의가 참 중요한데, 네. 뭐, 막 그 명품 사고, 비싼 차 사고, 이런 게 잘 사는 거냐? 네.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받으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한 번 왔다 가는 거, 보람된 일을 하고 가느냐? 이제 그게 잘 사는 거냐? 그 이제 구분부터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음. 부모님이 봉사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봉사 많이 하는 집 치고 아이들이 잘못된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정말. 예. 그리고 주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라. 즉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그 경사스러움에 남음이 있다예요. 그 경사스러운 일이 남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경사스러움에 남음이 있어.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남음이 있어. 누구한테 가죠? 나한테, 내 자식들에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식한테 가게 돼 있죠, 저절로. 그러네요. 예, 그런데 경사스러운 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그분 참 존경스러워. 그분 인품이 훌륭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우리 아이도 따라서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분들이 저로 인해서 그 우리 아이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죠. 도와주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가 달라질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높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네. 자꾸 선을 쌓음으로써 자식한테 대물림을 해주면 그게 잘 살게 되지 않나? 예, 뭐 제 얘기 아니고 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다 하는 말은 주역에 나와 있고요. 불적선지가의 필류여왕이라 즉 나쁜 일 많이 하면 그 적선을 쌓지 않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저도 좀 봉사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퍽퍽 오네요. 좀 이만큼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내 아이를, 내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걸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막 풀어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네. 하여튼간에 뭐 열심히 얘기는 했는데 네. 예, 많은 분들한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풀어주셨어요. 정말 많은 걸 풀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 들어보신 게 여러분의 마음에 좀 남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네요. 내 마음대로 내 아이를 키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그거 하나 남는 것 같아요. 누구를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건 어렵겠지만 내 얼굴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건 내 일이라는 말씀 남겨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많이 웃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되니까요.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 저희 JBS 공감방송 꼭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